강물이 더냐 돌고 돌아 흘러 나 여기 왔소.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묻지를 마라.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구름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걸. 잘났다고 생각 말자. 착각이 더라. 세상사를 원망 말고 마음을 비우고 살자. 가진 게 뭐냐고 버릴 게 뭐냐고 나에게 묻지를 마라. 인생은 바람 따라 또 돌다 흩어지는 한 조각 구름인 것을.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묻지를 마라.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구름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설악산과 속초, 강릉을 수없이 다녔지만 한영운과 전두환 대통령이 머물던 설악산 백담사를 오늘 찾아가 보고 있다. 백담사는 한영운이 머물면서 불교 유실론 시편 3주에 님의 침묵을 편집하였다. 6.25 전쟁 때에는 절이 소실되었다가 1957년에 재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백담사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것은 아마도 50 청문회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이곳 백담사에서 운동 생활을 시작한 후일 것이다. 용대리 버스 주차장에서
백담사까지 약 6.5km. 옛날에는 자기 자가용을 직접 가지고 백담사까지 갔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에 운전 생활을 하면서 백담사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다.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몰리기 시작하니 주차장을 감당하기 어려워 용대리 버스 정거장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버스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가야만 했다. 여수차 들어온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지금 이것도 눌러줘요. 아니 리모컨을 잃어먹어 버려가지고 이거 눌리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네. 작가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이다. 이 절에 관한 기록으로는 설악산 심은사 사적기와 한용운이 편찬한 백담사 사적이 있다. 백담사 사적에 의하면 이 절은 647년 긴덕여왕 1년에 자장이 설악산 한계리에 창관하였으며 그때 아미타 삼전부를 조성, 봉헌하고 절 이름을 한계사라고 했다. 창건한 지 50여 년 만인 690년 신문왕 10년에 실화로 소실되어 719년 성도왕 18년에 재건하였다. 심은사 사적기에는 이때의 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낭천년에는 비금사가 있으며 주위의 산은 짐승들이 많아 사냥꾼들이 많이 찾아들었다.
이야 말미암아 그곳의 산수가 매우 더러워졌지만 비금사 승려들은 그것을 모른 채 샘물을 길어 부처님에게 공양하였다. 그와 같은 더러움을 싫어한 산신령은 하룻밤 사이에 절을 설악산의 대승폭포 아래에 한 옛 괴사터로 옮겼다. 그 사실을 모르는 승려와 괴객들이 아침에 깨어나 보니 비금산은 틀림없지만 기암괴석이 좌우 위에 늘어서고 전후에 쏟아지는 폭포가 있는 산은 이전과 달랐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몰라 할 때 갑자기 가늠 청조가 날아가면서 낭천의 비금사를 옛 한계사로 옮겼노라고 하여 사람들에게 그 신이 향을 알렸다고 한다. 누가 빼입도록 저렇게 지금까지도 이 전설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지방 사람들은 사이에는 춘천 부근의 절구골 한계리의 청동골 등의 지명이 절을 옮길 때 청동화로와 절구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 전설을 통하여 한계사를 창할 때 비금사를 옮겨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뒤 785년 원성왕 1년에 다시 붙었으며 종년, 광학, 각동, 영희, 법찰, 설읍 등의 중건을 서둘러 790년에 한계사터 아래 30리 지점에 입원하고 절 이름을 운흥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984년 성종 3년에 다시 붙었으며 승려동훈, 준리 등이 운흥사지 북쪽 60리쯤 되는 곳으로 입원하고 787년 심원사라고 경영하였다. 심원사 사적기에는 이때 법당 긍락전, 벽운루, 선승당, 동상실 등의 건물을 증수하였으며 부속 암자로는 동암, 원명암, 백년암, 오세암, 봉정암 등이 있었으며 동훈, 준리 등이 뛰어난 고승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뒤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약 450년 동안은 별다른 변화 없이 전승되었다가 1432년 세종 14년에 네 번째의 하제로 절이 전소되었다. 그 뒤 2년 만에 동하 30리쯤 되는 곳을 생구사라고 개칭하고 우승, 해섬, 시흥 등이 법당과 극락전, 요사체 두 동을 세웠다. 그러나 1443년에 하제로 다시 소실되었고 1447년에 옛 터에 서쪽 1, 2쯤 되는 곳에 다시 절을 세우고 영축사라 하였다. 그러나 김시습이 부속 암자인 간음암에 와서 머리를 깎고 출가했던 1455년 세조 1년에 하제로 소실되어 제2, 제해, 신열 등이 옛 절터의 상류 20리 시점에 중건하고 백담사라고 개칭하였다. 1775년 영조 51년 겨울에 다시 불에 타서 승려들은 흩어졌지만 채붕이 태연, 태수 등과 인법당을 짓고 심원사라 개칭한 뒤 6년 동안 머물며 법당과 향각 등의 건물을 중건하였다. 심원사를 다시 백담사로 개칭한 것은 채붕과 설감이 절을 중건한 1783년 정조 7년이었고 그때의 백담사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불리워지고 있다.
만해 선사는 감옥에서도 도를 얻고 정철은 유배지에서 문학을 남기고 다사는 실학을 완성했건만 대통령에서 사형수가 된 전두환은 백담사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는 친구였던 오태구 대통령에 의해 후배를 받고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용서를 받았다. 오태우 대통령은 병상 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백담사 하음실에 2년 넘게 머물면서 마음의 공부는 못해도 건강은 얻어서 나왔다. 범종루 마하반야보라 밀다심경만 잔지보살 행심반야보라 밀다시조견온 개공노일치고액사리자 색불리공 공불이세 색적시공 공적시액 수상행식역 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한용운의 본관은 청주, 본명은 정옥, 아명은 유천, 본명은 용운, 법호는 민해, 충청남도 홍성 출신이다. 아버지는 웅준이다. 유년시대에 관해서는 본인의 수레도 없고 측근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유년시대는 대원군의 집정과 외세의 침략 등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시기였다. 그 불행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여건은 결국 그를 독립운동가로 성장시킨 간접적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세 때 이모군란이 일어났으며 6세 때부터 향리 서당에서 10년 동안 한학을 익혔다. 14세의 고향에서 성혼의 예식을 올렸다. 1894년 16세 되던 해 동학난과 갑오 경장이 일어났다. 나는 왜 중이 되었나라는 그 자신의 수레대로 넓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생활의 방편으로 집을 떠나 1896년 설악산 오세암에 입성하여 처음에는 저러 일을 거들다가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출가 직후에는 오세암에 머무르면서 불교의 기초 지식을 섭렵하면서 선을 닦았다. 이후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이 깊은 나머지 블라디보스톡 등 시베리아와 만주 등을 여행하였다. 1905년 재입산하여 설악산 백담사에서 연곡을 은사로 하여 정식으로 득도하였다. 불교에 입문한 뒤로는 주로 교학적 관심을 가지고 대장경을 열람하였으며 특히 한문으로 된 불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 즉 불교의 대중화 작업에 주력하였다. 1910년에는 불교의 유신을 주장하는
논저, 조선 불교 유신론을 저술하였다. 1914년 불교 대전과 함께 청나라 승려 내림의 정보본에 의거하여 최근담 월주해본을 저술하였다. 1908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일본을 방문, 주로 도쿄와 교토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물을 익히고 일본의 풍부를 몸소 체험하였다. 일본 여행 중에 3.1 운동 때에 동지가 된 최린 등과 교유하였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국권은 물론 한국어마저 쓸 수 없는 피압박 민족이 되자 그는 후치의 슬픔을 아는 채 중국 동북 삼성으로 갔다. 이곳에서 민주지방 여러 곳에 있던 우리 독립군의 훈련장을 순방하면서 그들에게 독립정신과 민족혼을 심어주는 일에 전력하였다. 1918년 월간 유심이라는 불교 잡지를 간행하였다. 불교의 홍포와 민족 정신의 고취를 목적으로 간행된 이 잡지는 그 뒷날 그가 관계한 불교 잡지 국가 등록 문화재 782호와 함께 가장 갈목할 만한 문화사업의 하나이다. 1919년 3.1 독립운동 때 백용성 등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그는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둘러싸고 최남선과 의견 충돌을 하였다. 내용이 좀 더 가감하고 혁신적이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으나 결국 마지막에 행동 강령인 공약 3장만을 삽입시키는 데 그쳤다. 1920년 만세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아 3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다. 추록 후에도 일본 경찰의 감시 아래에서 강연 등 여러 방법으로 조국 독립의 정당성을 설파하였다. 1925년 오세암에서 선서 심연담주회를 탈고하였다. 1926년 한국 근대사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인정받은 대표적 시집 님의 침묵을 발간하였다. 이곳에 수록된 88편의 시는 대체로 민족의 독립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사랑의 노래로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27년 일제에 대항하는 단체였던 신관회를 결성하는 주도적 소임을 맡았다. 그는 중앙집행위원과 경성지회장의 자리를 겸직하였다. 나중에 신관회는 강주 학생의회 등 전국적인 민족운동으로 전개 추진되었다. 1930년 불교라는 잡지를 인수하여 그 사장에 취임하였다. 그전까지는 건상로가 맡아오던 이 잡지를 인수하여 불교를 널리 알리는 데에 온 정신을 기울였다. 특히 고루한 전통에 안주하는 불교를 통렬히 비판하였으며 승려의 지질 향상, 기강학림, 생활불교 등을 제정하였다. 1933년 55세 때 부인 유씨와 다시 결합하였다. 1935년 조선 일부의 장편소설 흑풍을 연재하였고 이듬해에는
조선중앙일보의 장편 후예를 연재하였다. 이러한 소설을 쓴 까닭은 원고료로 생활의 보탬을 얻기 위한 까닭도 있지만 그보다도 소설을 통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이해된다. 1938년 그가 직접 지도해 오던 불교 개통의 민족투쟁 비밀 결사단체인 만당 사건이 일어났고 많은 후배 동지들이 검거되고 자신도 고초를 겪었다. 이 시기에 조선일보에 방명이라는 소설을 연재하였다. 1939년 해갑을 맞으면서 경상남도 사천군 다솔사에서 몇몇 동지들과 함께 지축연을 가졌다. 다솔사는 당시 민족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본거지였다. 1944년 6월 29일 성북동의 시무장에서 중풍으로 별세하였다. 동지들에 의하여 위아리 시설 화장장에서 답이된 뒤 망우리 공동묘지의 유골이 안치되었다. 친하던 보수로는 이시영, 김동삼, 신재호, 신채호, 정인보, 박광, 홍명희, 송월면, 최범술 등이 있으며 신채호의 비문은 바로 그가 쓴 것이다. 색불리공 공불이세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역 부여시 살이자시 제법공삭불생 불멸불부정불정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사행식무한이비설시다이무 색성양 미촉범 왕년 내지무의식기 무무명령무무명진 내지무노사 뭔데요? 영무노사진무 고진멸도 무지역무다 이무소 금불 10년 하무백일홍이라 사장님께 드릴까요? 대한민국의 제11대 11대 대통령 경남 합천 출신으로 12.12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을 거머쥐고 계엄을 확대했다. 1980년 체규화가 하야하자 장충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단독 출마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 취임했다. 취임 이후 헌법 개헌을 실시하고 체육관 선거를 통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재임 기간 동안 사회 유화책으로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언론을 통폐합함과 삼천교육대 창설, 민주화운동, 탄압을 지속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고 퇴임했다. 1995년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사형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추징금 2,20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사면 복권되었고 추징금은 2018년 기준 아직 완납되지 않았다.